를 풀어보는 건데, 일단은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답안 작성도 순서 없이 내가 아는 거 먼저 답안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모의고사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상품 품목 중 특별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과 보통약관에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랬네요. 자, 특별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이 뭡니까? 벼. 그리고 보통약관에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은 감자, 고추, 다음에 복숭아. 자, 한번 우리가 농업재해보험 상품에 나와 있는 보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품목이 보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적과전 종합위험 품목이 있고,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방법, 다음에 수확 전 종합위험 보장 방법,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하나 더 한다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법, 다음에 수확 전 종합위험 보장 방법, 다음에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 사과, 배, 단감, 썰분감, 우리가 말하는 4대 가수를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법이라 그러는데, 자,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고 적과 후에 보장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저렇게 붙여놨겠죠. 자, 그래서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모든 걸 보장하는 방법이고, 적과 후에는 태우집지와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를 보장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법이고, 이 방법에서는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법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죠. 과수도 있고 밭작물도 있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는데, 이 중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법의 품목 중에서 병해충을 보장하는 방법이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벼, 복숭아, 감자, 고추. 그러는데 벼는 특약으로 7가지 병해충을 보장을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흰, 줄, 벼, 도, 먹개새 하고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 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먹노린재, 깨시무늬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7가지가 특약으로 보장이 되고, 나머지 복숭아, 감자, 고추는 보통약관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이 중에서 감자와 고추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병충해명이 많고, 복숭아만
한 가지만 보장한다 그랬죠. 복숭아에 보장하는 병충해 명이 세균, 구멍병. 그런데 감자와 고추도 여러분들 내가 병충해 명까지는 뭐 지금 다 외우라 그러면 머리가 아프시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드리고 단 등급별 인정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감자는 1등급일 때, 2등급일 때, 3등급일 때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어떻게 적용해 주냐. 감자가 몇 프로? 1등급이 90%, 2등급이 70%, 3등급이 50%, 9, 7, 5였죠. 고추는 20%씩 깎으라 그래서 7, 5, 3으로 간다는 거. 그랬죠? 기억하시고. 자, 수학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은 우리가 공부한 품목 중에 딱 2개뿐이에요. 뭐? 무화과하고 복분자 2개죠. 그래서 수학전 종합위험 보장이니까 수학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 수학전에는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수학 후에는 보장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수학 후에는 특정 위험 보장이거든요. 어떤 것만 한다?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하는 게 수학전 종합형 보장 품목이고. 그러죠? 다음에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형 보장은 우리가 밭작물 중에서 하나 있어. 뭐? 인삼. 그래서 자, 작물은 특정한 위험만 보장하고 시설은 종합위험 보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고 작물, 즉 인삼은 보장하는 재해가 뭐였어요? 보장하는 재해, 저기 인천 가면 있는, 아니 인천이란다, 저기 울산인가 가면 있는 강,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되고 냉해졌다. 자,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되고 냉해졌다. 이게 인삼에 보장하는 특정 위험이죠. 그래서 태는 태풍, 화는 화재, 강은 강풍, 폭은 폭우, 폭설, 우는 우박, 집은 집중호우, 침수는 침수고 냉해는 냉해고, 이것만 보장하고 인삼 품목은 보장을 하지 않죠. 자, 여기에서 덧붙여서 알아줄 건, 자, 여기에서 인삼의 침수는 자, 상면이 인삼밭의 상면 15cm 이상 물에 잠긴 상태가 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인삼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 보장이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특별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장하는 건 벼. 다음에 보통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장하는 건 감자, 고추, 복숭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2번째 문제. 다음은 농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들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가로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재해보험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여러분들 답안지 안 받았어요? 답안지. 저 실장님 답안지 좀 갖다 주세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교육을 받고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손해평가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손해평가사는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몇 년? 3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 가서 답안지 좀 달라 그래요. 이제 시험까지 2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8번에서 9번 정도 오늘과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1과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1과목에서 점수를 풍부하게 받아놓지 않으면 2과목에서 상당히 부대낄 수 있어. 자, 3번 농업재해보험의 기능을 5가지 이상 담란에 쓰시오. 우리 업무방법서 농업재해보험 특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 재해농가의 손실회복이 가능하고 다음에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농가의 신용력이 증대된다. 즉 만약에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재해가 와서 아무것도 수확을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데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력이 증대돼서 경제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다음에 농가의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경제 안정화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렇게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농업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농촌 지역사회가 안정될 수 있고 이런 재해보험이 있음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재해 대비 의식이 고취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드린 유인물도 좋고 또 이 요약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업무방법서 항상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을 놓치지 않으니까 업무방법서 중심으로 항상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에 4번 문제. 다음은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이 업무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신계약 업무 절차, 다음에 계약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방법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거고, 다음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계약자라 하고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을 피보험자라 하고, 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뭐라고 한다? 시범사업이라고 한다.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 수는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몇 개예요? 67개. 67개 품목이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시범사업 품목은 24개 품목입니다. 24개 품목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지역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니까 일정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자, 다음에 5번. 종합위험 방식의 과수상품 가입 품목 중에서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없는 거. 제가 암기법을 어떻게 알려드렸죠? 호대에 오복밤이 많더라. 그래서 호두, 대추, 오디, 오미자, 복분자, 밤. 이게 우리가 과수 품목이 총 몇 개 품목입니까? 우리가 공부한 과수 품목이 총 19개 품목이에요. 19개 품목 중에서 나머지 자 13개 품목은 전부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기 있는 호두, 대추, 오디, 오미자, 복분자, 밤은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을 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자, 가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조가전 종합위험 보장 가수가 4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4개. 다음에 자,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가수가 암기법이 어떻게 됐었죠? 참자, 매, 맞고, 포복, 개도, 호두, 살구에, 대밤이, 오, 유 이랬죠. 그래서 참다래,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호두, 살구, 대추, 밤, 오미자, 유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수학감소 보장 가수 중에서 자, 비가림 시설 과수 손해보장이 있어요. 여기는 참, 대, 포. 참달에 대추, 포도가 여기에 속하고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가수. 과실손해보장 가수가 오복무감이라 그랬죠. 오복무감. 그래서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이 중에서 수학전 종합위험 보장 가수가 있어. 어떤 거? 복분자하고 무화과. 그래서 여기에 있는 19개 품목의 가수 품목은 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입이 안 되는 거 아까 호두, 대추, 오미자, 오디, 복분자, 밥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호두, 대추, 오디, 오미자, 복분자, 밥. 자, 6번 보겠습니다. 이건 보험기간인데요. 보험기간 중에 특이하게 즉 계약 체결일 24시가 아니라든가
그다음에 끝에 수학기 종료 시점이 아니고 뭐 수학 개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한번 제가 쭉 뽑아서 만들어 봤어요. 일단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기간은 기본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기본적으로 나무 손해보장은 기본적으로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 중에 좀 다른 게 있다 그랬어. 적과전 종합위험 방법이 몇 월 며칠부터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고요. 다음에 감귤이 발하기부터 언제까지? 2월 말까지. 자, 다음에 참다래가 하나 있죠. 참다래는 참치유라 그랬죠.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나부는 전부 자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라 그랬죠. 자, 문제 봅니다. 사갑의 단감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 방법. 자, 나무 손해보장은 판매 개시년도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기억번이 2월 1일이고 니은변이 1월 31일. 자, 다음에 감귤은 발하기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다음에 참다래는 판매 개시년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다. 자, 그 다음에 수학감소 보장 방법 중에 제가 살구, 호두, 대추, 이듬해 외진 유자, 과실 4개를 뽑아놨는데 4개는 좀 특이해서 뽑았어요. 살구는 보장 종료일이 7월 말이 아닙니다. 살구는 자 살계수 7이라고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렸죠. 살구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까지? 7월 20일까지. 살구는 7월 20일. 호두는 계약 체결일 24시가 아니라 발하기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그때가 언제? 9월 30일. 그래서 호발수구 그랬죠. 호발수구. 다음에 대추는 계약 체결일 24시가 아니고 신초발하기. 계약 시기가 개시가 신초발하기. 그래서 대신수시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추는 신초발하기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유자는 보험 종기가 다른 것은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유자만 수학 개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자는 유계 개시라고 말씀드렸어. 유계 개시. 유자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 개시 시점인데 그때가 언제? 10월 31일을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과실 손해보장 중에 OD는 또 수학기 종료 시점이 아니고 결실 완료 시점. 그래서 5개 결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결실 완료 시점인데 5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그래서 5개 결오라고 말씀드렸어. 기억나시죠? 5개 결오. 자, 다음에 감귤은 발하기부터 11월 30일까지. 자, 여기 하나 더해서 감귤은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이 있어요. 그렇죠?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은 언제부터입니까? 자, 감귤의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은 수학기 이후 동상해로 인한 과실의 손해를 보장하죠. 그렇죠? 수학기 이후
아까 수학 종료 시점이 11월 30일이었네. 그럼 수학 기후면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 말까지. 기억은 나시죠? 공부 다 하셨으니까. 자, 다음에 7번. 자, 종합위험 제2항 재직파보장, 재파종보장, 조기파종보장, 재정식보장 품목의 각각 지급사유와 보험금 계산식을 쓰시오 이랬네요. 자, 일단 지급사유부터 먼저 볼까요? 2항 직파불능보장은 지급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2항 직파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줘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몇 프로? 10%. 10%. 얘는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2항 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준다. 자, 두 번째, 제2항 재직파 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직파 한 경우에 지급하죠. 그러죠? 자,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직파를 한 경우에 지급을 했는데, 자, 우리가 조심할 거,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은 전조사와 후조사가 있어요. 전조사와 후조사. 우리가 지급사유가 제2항 재직파 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랬어. 자, 만약에 전조사 때 면적 피해율이 30%였어. 30%.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제2항 재직파를 안 했어. 그럼 보험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조사 시에는 30%였는데 면적 피해율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면적 피해율이 10%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아무튼 면적 피해율 미만으로 제2항 재직파를 했다. 그때도 보험금이 안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전조사 때 면적 피해율이 30%고 후조사 때 면적 피해율이 5%다.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제2항 재직파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작년 시험인가 그 만을 가지고 이게 한번 나왔어요. 전조사 때 면적 피해율, 아니 표준 출연 피해율, 후조사 때 표준 출연 피해율. 그러면 우리는 후조사, 그러니까 재파종 보험이 재파종이 완료된 후에 면적 표준 출연 피해율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 자, 다음에 자, 재파종 보장 마늘인데 얘는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10R당 출연 주수가 3만 주 미만으로 출연하여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 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랬어요.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지급했어요? 보험가입, 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몇 프로? 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로 곱해서 준다 그랬어. 표준 출연 피해율은 어떻게 구했어요? 자, 기준이 되는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연 주수라 그랬죠. 출연 주수. 다음에 올해 지금 새롭게 들어온 게 조기파종 보장이거든요. 조기파종 보장. 그래서 조기파종 보장은 제주도 지역 농가에서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경우에 조기파종 보장에 가입이 되는데 어쩔 때 지급한다. 조기파종 보장은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앞에 단서가 들어갑니다.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연하여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조기파종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간다? 이게 달라져. 이게 조기파종 보장은 2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인데 표준 출연 피해율은 똑같이 계산합니다. 자, 다음에 재정식 보장.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재정식 보장은 지급 사유가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지급하죠. 아까 우리가 그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은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한 거고 재정식은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거예요. 그 차이 구분을 해 두세요. 재정식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준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몇 프로?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 여러분 여기 지금 조기파종 보장이 아직 안 나왔을 때 이 제2양 재직파, 재파종, 재정식 얘들은 엄청나게 시험에 자주 나왔어. 묶어서. 그런데 조기파종 보장까지 들어왔으니까 묶어서 15점짜리 문제로 내기가 아주 좋거든요. 반드시 이것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8번. 다음 조건 가수원에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품목의 과실 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및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를 산출하시오 이랬네. 자, 우리 교재에 작년까지는 원해시설 보험료 산출하는 방법도 나와 있었고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다 없어지고 이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품목만 보험료 산정 방법이 예시로 해서 나와 있어. 업무방법서에.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법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을 곱해주고 거기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리고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적과전은 가지손부박.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만약에 손해율에 따라서 할증이 된다 그러면 1 플러스 할증률을 할 것이고 할인이 됐다 그러면 1 마이너스 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 한번 볼까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10%니까 0.1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라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0.25가 될 것이고 곱하기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이 있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0.05가 될 것이고 곱하기 방제시설 할인율이 5%. 그러면 1 마이너스 0.05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1,282,225원. 이게 작년까지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들어갔었어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근데 올해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가지 손전 부방이라고 그랬어. 가지 손전 부방.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이게 들어갔었어. 근데 올해는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건 가지손입니다. 가지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특별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러면 그 문제에서 보면 특약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이죠. 300만 원 곱하기 자 지역별 특약료율이 몇 프로입니까? 3%. 0.03 곱하기 가지손이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25%니까 1 플러스 0.25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11만 2,500원. 11만 2,500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교재에 적과점 품목하고 표만 예시로 보험료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그랬죠. 참고로 표는 가지손칙직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옆에다 그냥 적어 놓으세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표는 할인 없어요. 곱하기 1 플러스 직파재배 할증률. 얘도 전년도 사고 할인율이 없어졌어. 그래서 표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곱하기 1 플러스 직파재배 할증률.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다음 시간 문제는 보험료 문제로 다시 바꿀 거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자 여기서 비교. 저가전 종합비용 보장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말고는 전부 마이너스야. 방제시설 할인,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할인, 다 할인이잖아요. 근데 변은 할증이요. 전부. 자, 친환경 재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줄겠죠. 농약 같은 걸 많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란 이야기. 다음에 직파 재배를 하게 돼도 수확량이 많이 줍니다. 이 모내기를 하게 되면 쭉 줄 맞춰서 심기 때문에 그 농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해서 수확량을 많이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직파를 해버리게 되면 직파는 그 제초 관리라든가 아무튼 굉장히 농작물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하고 직파 재배는 노는 그 변은 할증이 된다는 거.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 9번에 나는 올해 이걸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 이게 지금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의 기준 가격 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수입 보장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재에 많이 나와 있질 않았어요. 근데 수입 보장 품목의 기준 가격하고 수확지 가격 산정하는 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하시게요. 자, 기준 가격하고 수확지 가격을 산정하는데 자, 수확기 가격은 수확연도 가격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냐 안 곱해주냐 그러면 돼. 근데 기준 가격은 기준 가격, 즉 우리가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어요? 평년 수확량, 즉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요. 기준 가격. 그래서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은 기준 가격을 모르고 있으면 보험 가입 금액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가? 자, 기본이 자, 보험 가입 직전 연도 5개년에 올림픽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이거든요. 기본이. 자, 기본이 그래, 기본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자,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은 마늘, 양파, 콩, 양배추, 포도, 가을 감자, 고구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얘들 기준가격 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 왜? 5개는 올림픽 평균값을 산정하는데 가입 연도가 포함되는 품목이 있고 가입 연도가 제외되는 품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2년이죠. 22년, 2021, 2020, 2019, 018, 2017, 2016. 어떤 것은 자, 올해 수확을 하기 위해서 2021년에 가입을 한다고 그래요. 2021년에 가입을 하는데 2021년에
2021년에 가격이 포함되는 품목이 있고 직전 5년이라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품목이 나눠져. 그것부터 우리는 구분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가입 연도가 포함되는 것이 어떤 거고 포함 안 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이 7개를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하게. 그래서 마양파 얘는 가입 연도가 포함이 됩니다. 마양파 가입 연도가 포함. 무슨 말이냐? 가격을 구할 때, 자, 이때가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050원. 자, 각각 연도에, 여기 봅니다. 각각 연도에, 자, 농작물 가격이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05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을 때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5년간 가격을 먼저 봐야 돼. 그러면 마양파,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얘들은 이 가격부터 봐야 된다고. 2021년에 가입하는 이 가격부터 가입연도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1,100원, 1,200원, 1,3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보고 올림픽 평균값이라는 건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연도를 평균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것은 1,100원, 1,200원, 1,300원, 1,050원, 1,200원 하면 1,300원하고 1,050원을 빼고 나머지 갖고 평균값을 구하면 돼. 어떤 게? 마양포는. 근데 콩가고 콩, 가을 감자, 고구마 얘들은 가입 연도가 포함이 안 돼. 그러면 2021년도에 가입한다 그러면 이걸 안 보고 이것부터 봐야 돼. 1,200원, 1,300원, 1,050원, 1,200원, 1,600원이면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1,600원하고 1,050원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값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 먼저 보고 다음에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농가 수치 비율.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건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팔렸어. 5만 원에 팔렸어. 그러면 이 5만 원 전부가 농민들이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5만 원에서 자, 운송비 빼고 경매비 빼고 뭐 빼고 농민이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 이게 농가 수치 비율이거든요. 근데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줘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놈이 있고 그냥 안 곱하고 나온 평균값으로 산정하는 품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가입 연도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마양포, 콩가고로 구분해서 이제 두 번째 농가 수치 비율을 여기다 곱해주냐 안 곱해주냐를 가지고 또 구분을 하게. 어떤 거? 야, 안 복잡하니 그냥 마늘하고 이 콩 중에서 콩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장류 및 두부용, 반민용, 나물용. 근데 여기에서 이 나물용 콩만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는다는 거. 마늘하고. 그것만 알면 수입 보장의 기준 가격하고 수확지 가격 산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주어질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일단 수입 보장의 기준 가격을 산정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자,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는데 가입 연도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구분해라. 그래서 가입 연도가 포함되는 게 마양포고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고 안 되는 게 콩가고 콩, 가을 감자, 고구마. 근데 여기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을 정해주는 품목은
다 곱해줘야 되는데 마늘하고 나물용 콩만 농가 수치 비율이 안 곱해진다. 그러면 기준가격 구하기가 쉽겠죠. 자, 문제 9번 봅니다. 일단 양파네. 양파하면 가입년도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포함이죠. 마양포니까. 그리고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줘야 돼? 안 곱해줘야 돼? 마늘하고 나물용 콩이 아니니까 곱해줘야죠. 자, 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문제를 만들 때는 중품, 상품, 평균하고 놔뒀는데 이 평균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도매시장의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평균 가격만 보면 돼. 자, 양파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하고 산출시가 가격을 담란해 쓰시오 이랬네요. 2022년에 수확하는 양파를 2021년 9월에 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어느 것부터 봐야 돼? 2021년부터. 그래서 5,400, 5,000, 5,300, 5,500, 5,300 다섯 개 봐야 되겠네. 거기서 뭐만 빼요? 5,500하고 5,000을 빼고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구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5,300 플러스 5,300 플러스 5,400 나누기 3 하면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저도 가지고 올랍니다. 자, 산출식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5,300) 플러스 5,300, 5,300, 5,400, 5,300 플러스 5,400 나누기 3을 해준 값에다가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이 몇 프로죠? 90%, 0.9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가격이 4,800원이 나와. 얘가 기준 가격이 되고, 자, 수확지 가격은 수확 연도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2022년도에 수확하는 양파를 2021년에 가입했다 그랬어. 그러면 2022년도 수확 연도 가격이 얼마예요? 평균이 5,700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 0.9를 해주면 5945에 7963 5130원. 자, 이 1과목에 계산 문제가 다 어디로 달아나 버렸어. 그러다 보면 계산 문제 낼 수 있는 게 이 기준가격 산정 문제.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자, 평균가격 안 내줄 것이고, 그냥 가입 수확량 주어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준가격이 산정이 돼야지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자, 기준가격하고 수확지 가격을 산정하는데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자,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는데 가입 연도가 포함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가입 연도를 포함해서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는 건 마양포,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고, 가입 연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콩, 까고, 콩, 가을 감자, 고구마는 가입 연도가 포함이 안 돼서 올림픽 평균값을 구한다. 그리고 기준가격은, 자, 기본이 올림픽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인데,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는 품목은 마늘하고 나물용 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자, 다음 조건을 보고 가축재해보험에서 조건 1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와 조건 2의 정부 지원 보험료, 조건 3의 정부 지원 보험료를 구하시오 그랬네. 자, 우리 가축재해보험에서 보험료 지원 부분 공부했었죠? 자, 어떻게 지원합니까? 자,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요. 그렇죠? 50%를 지원하는데 한도가 있어. 자, 농업인이나 법인별로 최대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자, 1번 50% 지원한다. 2번 한도가 5천만 원이다. 한도가 5천만 원이다. 근데 자, 얘들은 소, 돼지, 가금, 기타 가축이야. 말은 좀 달라요. 말은 어떻게 지원한다? 말은 가입 형태가 개별 가입이죠. 한 마리 한 마리 가입하는 거예요. 자, 마리당 4천만 원 한도 내로서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4천만 원까지. 4천만 원에 대한 50%가 아니에요. 4천만 원을 보험 가액으로 해서 산출된 보험료의 50%. 그렇죠? 그리고 말 한 마리가 4천 마리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비싼 것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 한 마리가 6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얘는 4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 보험료율이 10%라 그러면 여기서 나온 보험료의 50% 0.5를 지원하고 플러스 나머지 2천만 원 안 해줄 것이냐. 2천만 원은 이 금액의 70%를 산정해서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기억나시죠? 말은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금액의 70%를 한정해서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랬어. 그랬죠? 그거 보면서 자, 문제 10번 봅니다. 자, 문제 1번은 돼지네. 돼지, 축종이 돼지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15억 원이야. 보험료율은 10%. 그러면 여기서 산정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0.1이니까 보험료가 1억 5천이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조건 1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물어봤어. 그러면 1억 5천에서 빼기 자 50%를 지원한다 그래서 7,5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개인당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밖에 지원을 못 해줘. 그러면 나머지는 농민이 내야 되겠네. 그래서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1억 원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맞고 2번 말이 5천만 원이네요. 보험 가입 금액이. 그리고 축종을 보니까 말인데 애국산 경주마가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자 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봐요. 어떻게 세울까? 자 4천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율이 몇 프로? 보험료율 10% 0.1 여기에 몇 프로를 지원한다고? 50% 0.5를 지원하고 플러스 나머지 얼마? 1,000만 원이 남아있네. 1,0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를 한정? 70% 0.7 얘의 보험료가 얼마? 0.10%니까 0.1 얘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계약자 납입보험료니까 235만 원.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3번 봐보면 축종이 말 그랬는데 애국산 경주마라 그랬네요. 애국산 경주마. 애국산 경주마는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애국산 경주마는 정부 지원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자 1회 모의고사 문제예요. 풀어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는 앞으로 8월 달까지 계속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에 맞춰서 시험 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첫 시간 문제 풀고 두 번째 시간 답안지 해설하고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집 있죠? 문제집에서 한 꼭지씩 가져다가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